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네, 예. 벌써. 자,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12월 2일 되면은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어떤 예산 처리일이고요. 법정 처리일이고 그 다음 날 12월 3일이면은 범여권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뭐 정의당 등등등등등등 이중대, 삼중대, 사중대, 오중대까지 그 범여권이 그야말로 강행 처리하려는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점 공수처법 뭐 문희상 의장이 공언한 날이죠. 12월 3일 날 자동 부의되면은 그 공수처법하고 네. 선거법을 곧바로 상정해서 때리겠다 이렇게 네. 공언했던 날입니다. 네, 과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마침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보면은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그 저지할 비책 4가지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 한 뭐 지금 문희상 그리고 저 집권 여당 대표 뭐 이인영 이 양반들이 기세등등하게 뭐 그냥 올려서 상정해서 때리고 끝내겠다라고 윽박 지르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거 전혀 다른 게 지금 물밑에서 네. 흘러가고 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선거법은 특히 이게 지금 예. 그 표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국당이 막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그렇습니다.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네. 그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법안 네. 저 225 플러스 75 네. 지역구 225에 비례대표 75로 해서 연동형에서 이중대인 저 정의당 좀 나눠주겠다는 게 사실 이게 네.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는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드는데 네. 자기 지역구 자르겠다고 와서 그 결정을 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보험 여권 세력들이 여당 세력들이 이불 밑에서 그냥 덮어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고 240 있는데 플러스 60, 250 플러스 50, 뭐 연동 비율 20에서 뭐 50까지 5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국민과 뭐 국익이 아닌 네.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나눠 먹는 이런 거 폭로하고 네. 견제하고 네. 해라. 두 번째 필리버스터 해라. 그것도 안 된다면 네. 지난 2016년에 그 민주당이 네. 발의해가지고 했던 필리버스터로 9일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까 예. 12월 2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열흘 벌면은 정기국회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정부를 압박해서 또 근데 예산이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기국회 그렇죠. 내에. 그렇죠. 임시국회 가면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예산 연계 투쟁을 해라. 필리버스터와 예. 묶어가지고 그렇죠. 정부 여당이라는 건 내년도 예산이라는 게 숫자로 표시된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걸 지금 삭감도 잘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필리버스터와 그 정기국회 예산안을 묶어가지고서 네.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도 있다. 네. 네 번째로는 선거국 획정위원회 구성도 안 됐지 않느냐. 그렇죠. 선거국 획정위원회 구성에도 다시 이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싸운다면은 패스트트랙이 일방적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자동 상정되고 자동으로 때리겠다는 압박 아니고 야당에 대한 그렇죠. 그 압박의 족쇄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던 건데 그렇죠. 오늘 드디어 어제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진행하겠다. 즉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네. 거기다 의원 108명 의원 한 1인당 4시간씩 그야말로 장기 연설 하겠다. 뭐 사실 필리버스터 하면요 거기서 애국가를 갖다가 4시간을 줄창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당시 민주당도 그때도 108명이었어요. 108명이 신청했네. 똑같아. 108명이 신청을 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테러 방지법 이것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38명이 무려 192시간 27분을 갖다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1인당 4명 뭐 하면 네. 12월 10일 정기국 끝날 때까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때 네. 뭐 패스트트랙 저지할 거기 할 때 우리 둘이 한 사람이 12시간씩 가면 108명 하면 50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거 안 해보고 자꾸 뭐 연말이 다가오는데 뭐 춥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강하게 저 한번 대응하면은 저 패스트트랙도 뭐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했는데 네. 나경원 대표가 뭐 통화하셨습니까? 통화 안 했어요. 어제 그냥 덥석 전화번호 하겠다고. 예. 이번에 테러 방지법은 그건 국익으로 해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었어요.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의사진행 방해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범여권이 통과시키겠다는 핵에 망측한 선거법과 세상에 둘도 없는 저 중국이나 있을 법한 옛날 게시타포나 있을 법한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공수처법에 대해서 공수처법 통과시켜도 좋다는 게 51%예요. 당초 53%에서 2%포인트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보면은 여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런 언론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실체를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려야 돼요. 그러면 어제 김종인 씨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네. 그 양반 그래도 뭐 지략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좀 알려져 전략가라고 알려져 있죠. 이 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분이 독일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 그렇죠. 한마디로 자르더라고요. 그거는 독일이 네. 나치 정당 같은 그 괴물 정당 네. 일당이 나타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당이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도입을 하냐. 그것도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우리 황 대표 노라 씨도 게시타포 같은 전 세계 유례를 볼 수 없는 네. 그 검찰 제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이 사람이 그래도 허명은 아니었구나. 네.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면 이제 아마 지금 이인영이나 특히 문희상 같은 사람이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선거 앞두고 또 아들 빠치 달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래서 정기국회를 갖다가 종료시킨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또 보면 임시국회를 바로 여는 그런 방안을 갖다 추진해서 그렇죠. 필리버스터에 또 맹점이 하나 있어요.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면은 그 다음 회기는 열리는 첫 번째 의안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올려진 5개 안건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좀 그렇죠. 해보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과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 세계 양식 있는 지식인들의 반대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네. 그 관변 언론들은 네. 지금 올라오는 법안이 200몇 개 된다는데 거기에 민식이 법이니 유치원법 네, 민생법안이 있는데 네. 왜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하냐 벌써 프로파간다를 시작했어요. 네, 네. 해당 사항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2개의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홍보 전도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그냥 또 국으로 닥치고 그냥 그건 한다. 너무 싸움은 전방위로 버리고 현장에서 싸워야지. 네. 이렇게 또 프로파간다를 시작하는데 또 자유한국당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중지시키려면 이번 네. 12월 10일까지 그 정기국회 중지시키려면 180석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당 그룹이 180명 모을 쉬운가 잘 모르겠네요. 현재 안 그래도 저희가 도표를 뽑아서 올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저 국회의원 의석수가 295명인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 5분의 3. 5분의 3, 60%. 3분의 2와 5분의 3은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3분의 2는 대통령의 탄핵이고. 탄핵 요건이고요. 5분의 3, 60%. 3분의 2는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이고 이거는 5분의 3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5분의 3이면 몇 석이어야 되나요? 177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77석 정도를 갖다 모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 현재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정의당 이중대인 정의당 6석이고 네. 민평당 4석, 네. 민중당 1석인데 네. 이거 다 끌어가도 얼마 되지 않고 바른미래당하고 좀 큰 게 무소속인데 무소속에도 서청원, 이정현 쭉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아까 계산해 봤습니다. 아까 77석 계산해 봤더니 모으긴 어려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중에서도 유승민 이런 사람들 빼고 조금 저쪽 성향이 저쪽인 사람들 18명을 다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지를 못 시킵니다. 저는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2개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 필리버스터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는 일단 시간을 번 걸로 네. 파악이 되는데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저쪽에 치명타를 안기고 네. 그리고 이 2개의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의원직 총사퇴예요. 근데 지금 전 늘 보면 그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의원직 사퇴면은 우선 첫째 네. 그 의원직 사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그 진정성과 이런 걸 받아들이겠는가. 왜냐하니까
어차피 보면 내년 4월 15일 총선인데 뭐 거기서 뭐 보면 의원들 저 그만두라는 목소리도 높은데 과연 의원직 사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큼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 다 우리 뭐 김영환 씨가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셨으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내가 사표를 낸다고 바로 그게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회의를 열어서 그거 갖다가 사퇴를 갖다 의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표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경우 가능하겠는가? 여기 대해서 좀 뭔가 답을 좀 주셔야 첫 번째 네네. 그 국민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그 진정성과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실효적으로 두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지 네. 진정성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이걸 통해 가지고라도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 명분과 정치에서는 뭐 실익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그 정치적인 투쟁 수단이 되는 것이지 법리적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했겠지만 네. 이제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그 다음 마지막 수단은 무엇이냐? 의원직 총사퇴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이게 헌법 제41조에 관한 건데 네. 헌법 제41조 2항에 네. 국회의원의 수는 네.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108명이 사표를 내면 사퇴를 하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잠깐만요. 빼기 좀 해볼게. 298이니까 108이면 7. 예, 187명이 됩니다. 180이 되면 20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헌법의 위헌적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국회 존립의 네. 위헌적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국회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이게 흔히 얘기해 헌정 중단 헌정 중단 상태가 되는 거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황 대표도 국회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사직위원회에서는 네. 국회법 135조입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네. 그 의원이 네.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이제 의장에 제출하면은 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제적 과반수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폐회 중에는 네.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럼 12월 12일 날 이제 저 본회의가 소집됐는데 네. 저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네. 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열어 처리 안 하겠죠. 안 하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떤 직에 있을 때 내가 조선일보에 무슨 정치부장을 하는데 네. 사표 내고 사직을 냈을 때에는 회사에 처리 안 하면은 사직이 안 되지만은 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다고 사직하고 저 회사를 떠나면은 사실상의 이제 업무는 포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처리하고자 하는 악법 두 가지 처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내가 의원직을 사직한다고 하는데 그 의장이 그 반대 사실을 알고 이거에 항의해서 사표를 냈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니들은 사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패스트트랙을 올려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문희상 의장은 거기서 발이 묶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강제로 처리하고 났을 때 우리는 이미 사직 의사는 표시를 했고 그 자리를 의원직을 떠났는데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거를 강행 처리했다고 할 때 정치적인 모든 부담은 문희상 의장과 집권 여당 세력들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명분에 있어서는 문희상과 집권 여당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보면 우리 김영광 실장이나 그 합리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주신 법조인 분들이 너무 착한 거야. 이 좌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제적 의원 295명 중에 아이고 오늘 불참이 108명이었네요. 그리고 불참 108명이니까 원래 모든 표결은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아니에요? 자, 그 295명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은 창금 문희상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108명은 불참이었고, 저 청와대 문모 씨도 그만 더 뻔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 이상 참석하셨죠, 의사국장. 자, 그럼 나머지 자, 문자로 참석 통보 빨리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187명 찬성. 자, 1중대, 2중대, 3중대.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치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입니다.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야당 제1야당 108명이 그래 이건 안 된다고 전원 총사퇴를 그걸 했으면 총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꾹 쥐고 앉아갖고 꼭 쥐고 앉아서 처리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법리적 공방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네.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이걸 뭐 그렇죠. 하라는 근데 것보다는 문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지식 있고 양식 있는 지성들에게 호소하는 그야말로 절절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가 일단 그걸 듣는 국회 출입 기자들부터 교육이 좀 될 테니까. 그렇죠. 왜냐니까 지금 현재 보면 관변 언론 꽉 잡혀 있잖아요. 하지만 유튜버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국회 방송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방송은. 그러니까 이때는 국회 방송 시청률이 50%가 돼도 좋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다 봐서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그 필리버스터 하는 그들에게 어떤 명분과 힘과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다 심어주는 그런 어떤 그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스스로 또 공부도 좀 하고 그렇죠. 대국민 홍보도 하고. 결국 보면 결정은 심상정 같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그런 야합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